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카청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특징주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어제 시작의 키워드 챗 GPT였죠.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인 브리지텍이 가장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제의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약 100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혜주들이 주목됐고요. 이날 브리지텍은 9.95% 상승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AI 그리고 로봇주가 움직였습니다. 영우, DSP 그리고 유진 로봇이 있는데요. 서빙 로봇 등이 현장에 배치되면서 로봇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도 함께 보실까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100여 개의 기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는 소식에 참가 기업으로 포함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시간 외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히림 모두 인프라 쪽의 수혜 기업이라는 점 오늘 장에서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연과 환경은 전날 무려 20%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유진 로봇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좀 던진 돌에 이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ETF가 또 형성이 됐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의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부분들과 또 CS 이후에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자동화라든지 뭐 서빙 관련된 그런 로봇의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 구조는 SI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로봇 자체가 중국에서 좀 가격이 싼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유진 로봇은 최근에 그 인터뷰 관련된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정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매출단에서의 뭐 70% 이상의 좀 성장 기대감과 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섹터에서의 좀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말씀은 유진 로봇으로 드리지만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위치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뭐 인탑스 같은 뭐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이동 로봇에 대한 또 신제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들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전거래일에는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와서 4,58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는 관점으로 단기 조정 시에 한번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5,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22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안에서는 로봇 관련주를 유진 로봇을 보시고 계시고요. 수출 기대감 그리고 자율 로봇 쪽으로 성장 기대감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부터 볼까요? 호텔신라 오늘도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인의 입국 제한 소식에 리오프닝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호텔신라에 대한 사랑을 보냈습니다. 오리온, 국가별로 다른 제품을 내놓으면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중국인이 대인관계에서 중시하는 인을 한자로 써서 초코파이에 새겨 넣었고요.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를 좋아한다는데 익숙한 점을 들어서 예감의 토마토 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주력 제품의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제품들 역시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해외 부문의 실적이 매출 전반적으로 온기를 띠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보실까요? 외국인이 7일 연속해서 담았죠. 다음 달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편입에 성공을 하면 800억 원 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JYP 엔터도 보이시죠? 최소 2024년까지 아티스트의 재계약 그리고 군입대 불확실성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엔터 업종 내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4거래일째 들어왔네요. 외국인의 관심 종목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네, JYP를 하고 싶지만 호텔신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호텔신라 뭐 똑같은 리오프닝 관련 주죠. 일단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전거래일에 좀 조정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똑같은 입국자의 이런 상호주의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단기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기조를 보면 확실하게 리오프닝 쪽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PCR 검사에 따른 이제 이 코로나 규제가 좀 강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지금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이 리오프닝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뭐 춘절 이후에는 이제 피크아웃을 좀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다면은 오히려 이때를 매수 기회로 좀 살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 쪽에서 점유율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리오프닝 결국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PCR 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배제가 된다면은 또 비자가 발급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점유율이 높은 호텔신라에게는 굉장히 좀 큰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호텔신라에서의 좀 한 17에서 18% 차지하고 있는 호텔 레저 쪽에서의 연말 연초 특수로서의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셨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연달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전거래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 기관에 좀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기금들도 많이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이 외국인 기관에 조금 유의미한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꾸준히 좀 이제 하락 시 분할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는 일단 79,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79,000원부터 81,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리면 여기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9,000원 보고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오프닝 기대감, 이 중국의 규제 완화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초입 부분 깨지지 않으면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겠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의 경우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조금 그 밑에 횡보했었던 이 박스로 잡아드린 이유가 단기 조정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사실 이 이슈가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주가가 한 1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박스 하단 라인 부분에서의 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리오프닝 쪽을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외국인 수급 안에서 저희 또 JYP 엔터, 엔터 쪽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다음 유망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제 이 리오프닝 쪽으로 본격적으로 된다면 호텔과 이제 이 항공 그리고 카지노 쪽이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계없이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은 뭐 엔터 섹터는 일단은 좀 저는 특히나 JYP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엔터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기관은 일주일째 매수할인데요. 지난해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전기, MLCC 관련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MLCC 수요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세는 7일째 유입됩니다.
카카오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로 중국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그러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일 업종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주가 상승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하락이 없다면 오는 3월 양회 이전까지죠. 중국 플랫폼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IP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IP 다양화에 나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신규 IP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리니지로 쏠린 매출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걸까요? 기관은 이틀 연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인터로조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연달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한 달로 봤을 땐 좀 유의미한 기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클렌즈 시장의 좀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리오프닝이 좀 진행이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도 서클렌즈 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특히나 유럽이나 일본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고마진 제품이죠. 실리콘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신공장이 추가로 이제 가동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3공장이 가동되고 내년에 또 추가적인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외형 성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외형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적인 부분도 지금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종가부터 28,2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31,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6,300원으로 이전에 다시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 돌파 라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로즈 실업뿐만 아니라 또 미용 쪽으로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만큼 수출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어제 2차 전지 주들이 강했었죠. 가장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한 기업은 2차 전지의 대장 LG 엔솔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지난달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LG 엔솔이 4월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미국의 포드가 SK온 대신 이제는 LG 엔솔과 손을 잡고 유럽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건설주들의 흐름도 최근 좋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건설 보이고요. 은행주들도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라서 힘을 받고 있죠. 하나금융지주도 있습니다. 기관과 동일하게 게임주인 NC소프트를 매수한 것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사모펀드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이버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속적인 사모펀드의 좀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거래일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전거래일에 한 2거래일 사이에 또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네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죠. 일단 12일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 지표가 한 3, 4개월 정도 미국에서 특히나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CPI에서 3,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부동산 부분이죠. 음식료까지 포함하면 한 4, 50%를 차지하게 되는데 세계 곡물 지수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CPI 지수는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에 대한 이런 임금 상승률 둔화와 이런 CPI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금리에 대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현재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광고 시장에서의 좀 이 부진들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런 매출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러한 광고 시장의 흐름들도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본격적인 집단 면역 이후에 수요단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17만 8천 원부터 19만 원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을 때 단기 상승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사실 전저점 깨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챗 GPT 관련해서 연관성을 지어봤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챗 GPT 쪽에서는 제가 이전에 시간에서도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업력 자체가 뭐 90년대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런 쪽에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다만 이제 후발적인 부분으로 조금 연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